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심의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지요. 이진숙 후보자는 채택, 불채택 논의를 할 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 보내서 강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본인이 걸어온 그 극우의 길, 본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한 온갖 위협과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부적격 사유. 이진숙 후보는 내부는 트로이컷으로 사찰을 하고 외부는 여론 조작, 용약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노조 탄압을 하고 이는 박정희 독재 정권 시대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이나 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MBC 응징의 방법으로 광고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동아일보 광고 탄압을 했습니다. 광고를 안 줘서 동아일보 탄압했는데 이런 발상과 똑같은 발상을 하는 사람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을 한다? 저는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불법 광고 영업을 한 걸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광고주하고 골프를 치면서 광고 영업을 했다고. 우리나라 방송법, 미디어랩법 5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적격 사유 보시죠. 이진숙 후보는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 세월호 전원구조 세계적인 오보입니다. 여기에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반성은 못하고 이후에 세월호 관련해서 왜곡 보도를 일삼으면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다음 부적격 사유 보시죠. 이번에는 공직자 후보로서 왜 이진숙 후보가 부적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동료 의원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많이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법화의 여왕 이진숙 후보 수사받아야 합니다. 수사. 이진숙 후보는 5.16, 12.12, 5.18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했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적어도 장관급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입장조차 못 밝힌다면 저는 기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입장을 못 밝히셨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수라고 일본의 극우 인사 같은 입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전 이게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다음 일곱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최소한의 인사검증 자료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진숙 후보는 도저히 여기 있는 과방위의 위원들 뿐이 아니고 국민들 3일 동안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너무나 처참하다. 저런 후보는 처음 봤다.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문 보고서 채택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마무리를 후보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자, 흥미롭게도 국힘이 방송사법 통과를 막겠다며 시작한 필리버스터에서 무려 10시간을 넘게 진행한 민주당 의원이 있지요.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의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지요. 이거는 여러분과 공유해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 사람이 왜 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실력 관련 대비 계획, 계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엄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 사항이 들어있는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도 매체 및 들어보세요.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 들어봐요. 보도 매체,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보도 내용 사전 검열, 불온 내용 차단, 보도 검열 조직 편성, 겸사 보도 검열단에 방송, 신문 등 9개 반 48명 모두 겸사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문체부 61명, 거기에 방통위 16명 통합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악한 KBS,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이진숙 씨라는 분을 왜 여기 앉히려고 합니까? 왜 김홍일 씨 같은 검찰 출신을 여기 앉히려고 합니까? 그 배경을 당신들은 모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토론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겸사 보도 검열단, 방송, 신문 등 9개 반 48명, 문체부 61명, 방통위 61명, 16명 통합, 기무사 1명, 현역 13명, 동원 34명으로 구성, 동원 인력을 현역으로 조정, 합수부, 합수본부, 언론대책반 9명, 합수본부 7명, 겸사 문체부 파견관 각 1명, 16년 기준 등록된 방송, 신문, 통신매체 102개. 이 사람들이 102개라고 하는 숫자 정확하게 짚고 있잖아요. 100여 개도 아니고 102개. 방송, 신문, 통신 매체는 보도시 파급 효과 고려 매체별 102개라고 했어요. 통제 요원 운영, 그 뒤에 붙임도 있습니다. 중앙 매체, 방송 22개, 신문 26개, 통신 8개는 겸사 보도 검열 조직에서, 지역 매체, 방송 32개, 신문 14개는 지구, 지역 겸사에서 통제. 어떻습니까? 겸사 보도 검열단, 방송, 신문 등 9개 반 48명, 문체부 61명, 방통위,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곳에 16명, 이에 대해 기무사 1명, 현역 13명, 현역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 동원 34명, 동원도 군인입니다. 동원 인력을 현역으로 조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48명으로 겸사 보도 검열단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탄핵 청원이 법사위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들, 언제 경호처가 경찰 앞세워가지고 의원님들 맞고 팔 비틀려고 그러고 서류 갖다 주면 길 저쪽에 바닥에 내팽개치듯이 그런 짓 한 경호처 보았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가면 경찰 앞세워가지고 의원 목 마치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 보셨습니까? 뭐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계엄을 위해서 마치 의원들을 자극해서 의원들에게 경찰이 앞서서 물리력을 동원케 하고 그것을 뒤에 경호처가 백업하다가 여차하면 지원 병력 받아가지고 진위 쿠데타 형식의 경비 계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영방송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통심의위원장하고 사무처장 둘이서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언론 보도 통제 하십시오. 그 권한 다 합수부에 주고 계엄 사령부 검열단에 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언론이 알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시행 계획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두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걱정 안 해야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 탄압, 방심위 장악, 공영방송 장악, 검찰을 앞세운 탈법치, 검치, 마침내 경호처장을 중심으로 한 친위그룹의 형성, 이란에서나 보는 혁명 수비대 아닙니까, 이 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제정치 박사로서 각국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안보정책을 검토한 그 결과 이들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와 같은 역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경호 관련 인력, 병력 증원, 인사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킨다면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군을 동원하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학교에 가면 학생 패고 언론인가 대화하면 언론 멱살 잡으려 하고 그 날카로운 손으로 국민들의 몸에 손을 댑니까? 감히 경호처 주제에. 예? 그러면서 방송장악 다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위기를 느끼고 저희가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법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체 대한민국의 방송 시스템에 비교해 봐서 과연 이 법으로 민주적인 공영의 가치를 실행토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실한 거예요. 처절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 좌파니 걸핏하면 우리 당 보고 방송을 장악하니 우리가 무슨 방송을 장악합니까? 예? SNS도 검열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민주당이 무슨 방송을 장악하려고 합니까? 그 최후의 마지막 절벽에 서서 풀뿌리를 잡겠다. 마지막 공영방송의 숨통을 유지해 보겠다. 의장님 안 계시니까 강한 표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처절하게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방송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본인들의 과연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십시오. 자, 이러니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오심과 복수심을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이진숙이 가야 할 곳은 방통위가 아니라 수사기관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